요즘 우리나라에서 상영하는 이순신 한국 영화에 한글 자막이 들어간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이순신 영화 용의 출연이라는 그 부제가 붙은 한산대첩 영화 그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혹시 잘 모르는, 기억 못하는 분을 위해서 이 한산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다. 거기에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부분은 이 영화 후반부에 조선의 수군이 하는 대사, 수군이 말을 할 때 거기에 한글 자막이 나왔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준비시켜 놓은 나머지 배들도 내보내거라 하면은 이 대사가 영화관의 그 커다란 스크린의 밑바닥 쪽에 그 하단에 자막으로 떴다. 이제 그런 뉴스인데 관객들이 이거 보고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쉽게 도움이 되겠네 이럽니까? 영화 보러 가면서 자막 보러 갑니까? 한국 사람이? 이거 보니까 역시 이제는 국어 문해력이 떨어졌다. 이거는 무슨 국제 보고서 학술 연구 자료로 이미 나왔죠. 한국인들이 문맹률은 낮은데 문해력이 엄청나게 낮다. 참 효율이 낮은 기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다 이제는 청해력도 문제가 생겼구나. 우선 말을 들어야 그 뜻을 알 것이고 뜻을 알고 자기가 생각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말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글자를 읽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머리통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고 정말 팽팽 돌아가는 첨단 기술의 시대에 사람이 고물이 됐다. 이거 혹시 또 늙어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애들부터 허구한 날 공부한다고 책 끼고 다니는 애들부터 다 이 모양이다. 젊다고 자랑하는 2030 아줌마들 다 그렇다. 그런 겁니다. 전에 언제입니까? 한참 전에 외국의 언어학자가 세계에서 세계 언어가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처럼 독창적인, 독창은 아니어도 아무튼 자기만의 언어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여러 나라의 말 중에 머지않아 사라질 언어로 한국어라고 발표를 해서 사실 그때 분개했었습니다. 무슨 그런 안 좋은 소리를 하냐, 재수없는 소리를 하냐 이랬는데 언어라는 것만큼 정말 민주적인 것은 없습니다. 국민 각자가 바로 쓰고 유능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말과 글이라는 것은 두뇌 능력하고 그냥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 단어 몇 개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은 소리만 가지고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 다 됩니다. 평생 살 수 있죠.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많은 자기만의 의사 표현을 하고 이럴 때 언어가 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국민 개인이 말과 또 글을 대단히 많이 쓰고 이걸로 자기만의 어떤 말을 세상에 내놓고 글을 내놓고 이런 국가만 그 말과 글이 더 발전해가지고 물론 이제 국가가 힘이 세면 영어처럼 세계어가 되겠죠. 우리도 힘이 세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말이 없으면 우리 힘이 세져봤자 영어로 쓰게 될 겁니다. 길거리 나가보면 무슨 아파트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거리까지 싹 다, 나는 이 먹거리라는 말도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음식 이런 것까지 싹 다
이게 외국어입니다. 별별 게 다 들어와 있죠. 가장 많은 것은 영어이고 뭐 일본어나 아프리카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청해력도 나빠, 문해력도 나빠, 머리도 비논리적이야 이러면 그 외국 언어학자가 똑똑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리마연에서도 자막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 많지는 않은데 몇 명 봤습니다. 그런데 리마연 발음 정확하죠? 서울말입니다. 표준어. 성조하고 속도도 알아듣기 대단히 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말로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기준이 이겁니다. 정확한 개념, 그런 것이죠. 말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와 말을 가지고 개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자막이 정말 난무하죠. 어디든 자막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인에게 한글 자막을 넣는 것, 세상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미 세상에 이게 가득 찼다. 이게 왜 시작됐을까? 아니,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가까운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주범은 일본 예능인 것 같습니다. 일본 예능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거기 보면 자막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넣는데 처음에는 무슨 글자가 이모티콘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면 글자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막을 넣는 것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일본 글자를 마치 또 다른 이미지처럼 썼다. 보면은 화면 한가운데 떡하니 글자가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출연진의 얼굴 주변에다가 이렇게 꼭 만화 장면처럼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볼 때 와우 뭐 이런 소리 들어가죠.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그런 소리 나오는데 우리가 와우 합니까? 우아하지? 아무튼 이제 그거하고 흡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 공중파 방송에서 특히 예능 프로 떠들고 소리치고 그 과도하게 과장되게 웃고 이런 산만한 프로에서 이제 그런 그 떠들썩한 분위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막을 넣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이죠. 물론 뭐 일본 예능 따라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지 알 수 없는데 예능 프로에서는 무조건 자막 넣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기본이다. 그렇게 됐죠.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서 자막 많이 넣지 않습니까? 유튜브야 중요한 게 그 공중파처럼 보이는 거, 공중파 같은 그 인기가 있는 거 이게 꿈이죠. 그래서 시사방송 보면 마치 9시 뉴스 이것처럼 막 가짜 그 처음 시작하는 장면도 막 만들어서 넣고 또 무슨 그 녹색 천 깔고 뒤에 무슨 유럽 풍경도 넣고 어디도 넣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의 그 예능 프로를 따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잘 팔리니까. 그런데 유튜브의 경우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자막이 필요하다. 저건 차라리 반드시 넣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유튜버가 굉장히 많죠. 구독자가 많은 대형, 중대형 유튜버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개 이 스피치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아마추어입니다. 단지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보통 학교, 강의실 이런 데서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그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처럼 또 회사에서도 어떤 회의에서 앞에 나가서 설명하고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인기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추어다. 이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 쇼가 아니고 내용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튜버들에게 아마추어라는 게 경험이 없다도 아니고 방송 이미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겠죠. 발음이 부정확하다. 또 방송용으로 부적격하다. 그런 겁니다. 아주 대형 채널이 아니면 방송사보다 마이크 성능이 좀 좋지 않죠. 이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거는 어차피 개인 방송이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 회사다 이렇게 차려서 하기도 하고 진짜 그 기성 방송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개인 방송을 전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자막이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보면 이 출발이 유튜브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영상은 대부분 편집을 합니다. 이제 편집을 거의 하지 않는 게 우리 방송 같은 것이죠. 스토리가 그냥 이어지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함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만 딱딱 모아서 짧은 시간 동안에 보여주는 편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20분짜리가 됐든 10분짜리가 됐든 다 특징이 뭐냐면 독특한 유튜브 억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로서는 흉내도 내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매일 듣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가 하면 그 말을 할 때 문장으로 쳤을 때 문장이 짧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생략합니다. 이런 것이죠. 나 우리 집에 간다 이런 말이 있으면 나 집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집에라는 거라도 최소한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냥 생략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높낮이가 뒤틀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진짜 거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내가 흉내 내는 거는 좀 안 닮았는데 여러분이 다른 것을 들으면서 좀 귀담아 들어보면 저거 이상하네. 내가 따라하려면 힘드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쉽게 이렇게 발견이 될 겁니다. 높낮이가 뒤틀려 있다. 물론 이거는 한 단어를 예를 들었는데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도 그렇고 어투도 그렇고 아마 이전에 그 한여 메이드 화법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유튜브 억양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들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유튜브가 더 인기 있다, 더 많이 본다 이래가지고 거꾸로 기존의 방송의 방송인들도 유튜브 억양을 따라하고 정치인도 따라하고 선생님도 따라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억양, 메이드 한여 말투 바로 이것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이 지금 이야기한 억양은 하나는 영어를 그 어조대로 한국말로 했을 때 아주 빠르게 빠르게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말이 빠르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빠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일본의 한여 말투를 여기에 접합을 시키면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고 있는 편집된 또 유행하고 있는 이상한 한국 억양, 바로 그게 나옵니다. 이제 상황이 이런 것이다. 말을 하는 사람, 들려주는 사람, 방송을 하는 사람이 공급자라면 소비자는 대중이죠. 그런데 소비자가 그걸 따라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결과가 어떤가? 대중이 바로 이런 뒤틀린 이런 언어 문화에 적응을 해가지고 소위 갖춘 말, 정장을 한 것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갖춘 말을 더 어려워합니다. 영어식으로 설명을 하죠. 영어식으로 일형식 문장만 반복해서 들으면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만 알아듣는 겁니다. 이러면 청해력이 저조해지죠. 문해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또 그 요인은 따로 있겠지만 청해력마저 나빠졌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어폰을 꽂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청력도 떨어졌다. 이거는 의학계에서 보고된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스마트폰 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것을 눈에 붙이다시피 하면서 보고 생활을 합니다. 시력도 나빠졌죠. 이 모든 것을 보면 머리가 나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이 채널에서, 리마연 채널에서, 리마연 방송은 그게 좀 주제가 무겁거나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벼운 것이거나 간에 좀 진지하죠. 결국은 또 농담을 해도 선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와서 이제 원래 그 논조나 그 내용이 싫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도 하지 마. 거의 이렇게 오니까 그렇긴 할 텐데 짧게 요점만 말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점 알아서 뭐 할 건데 여기 책이 있는데 아니 한 7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내용 없이 책 제목만 쓱 보고 가서 읊으려고 그러면 조용히 제목만 보고 가서 써먹든가. 자, 그런 사람들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숯불고기 좋아하죠? 그 숯불고기 준비하고 연기 나고 냄새 맡으면서 구워서 이렇게 먹는데 그거 먹지 마라. 그냥 다 분해되어 있는 상태, 작은 단위인 단백질 영양제 먹어라. 그렇게 살으라고. 자꾸 요점이니 핵심이니 빨리빨리 이런 소리 하는데 실은 그런 사람들은 요점이고 본문이고 알아서 쓸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무튼 우리의 언어 문화가 수준으로 따지면 낮고 정도로 따지면 저속하다. 그래서 욕이 대단히 발달했죠. 그 욕이라는 것도 참 모르는 사람한테는 효과도 없는 그런 욕을 쓰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 지금 이 우리 언어 습관이 이렇다. 언어 문화가 이렇다. 특히 언어에 관한 어떤
그 유형물을 생산하는 쪽에서 저런 유튜브 억양 그리고 메이드 화법 이런 걸 쓰고 있다. 대중도 이미 여기에 상당히 감염이 됐다. 중증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풍토가 국어 듣기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듣기 능력이 떨어졌다. 우리 시험 볼 때 국어 듣기 부분 들어가서 틀리면은 그거는 부주의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 발표 나온 게 벌써 한 5년 전쯤 됐을 겁니다. 더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뭐 예능이 아니어도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막이 들어갑니다. 필수 비슷하게 됐고, 그 거리에 나가면 상점 점원이니 또 무슨 맘카페 회원들이라고 방송에 인터뷰하러 나오면 다 유튜브 억양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주 관객인 한국 영화, 한국에서 상영하는 이순신 영화에서 이제 자막을 넣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더니 이 이순신 영화에서 한국인이 하는 대사는 뭐 이순신이라는 옛날 사람 아닙니까? 그 시대에 쓰던 고어인가 했더니 고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대어,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어휘를 쓰고 있었고, 더구나 배우의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자막을 넣었다. 또 더 문제는 영화 보는 사람들이 자막 넣으니까 좋다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싶은 겁니다. 이번에 나온 그 영화 광고성 뉴스 거기에서 예를 든 게 이번에 이 영화 한산이라는 거 전투 사운드 때문에 대사가 잘 안 들린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영화 보면서 전투 소리를 그 장면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하면은 배우는 뭐 마이크도 없고 그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은 그 실제 소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뭐 워키토키로 했든지 아니면 깃발로만 했답니까? 깃발을 올려라 이래가지고 이 설명 자체도 너무나 작은 이렇게 변명을 해야지 혹은 이렇게 광고를 해야지 하는 맞다 이거 광고인 마인드 그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이 뉴스에서 또 하나 예를 든 게 헤어질 결심이라는 것도 또 대사가 잘 안 들린다고 한답니다. 그래 여기도 전투 장면이 있나? 이것도 시끄러운가 하고 봤더니 뭐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무슨 중국인인가 중국계인가 해서 한국말이 좀 서툴다고 하죠. 뭐 그 경우는 넣어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니 말이 서툰 사람을 넣었을 때는 말이 서툴다는 거를 체감하게 해주려고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인 쓰지. 지금 이유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러고 보면 영화 관객에서 시작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듣기 능력이 낮아졌고 또 개인의 기능 이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나눠본다면 듣기 기능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자막을 넣을 게 아니라 교육부가 듣기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청력,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이어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이것도 신경 써야 된다. 원래 그렇게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스마트폰보다는 뭐 노트패드, 노트북
그리고 PC 될 수 있으면 뭐 바쁘다 하는데 시간 관리 잘하면 꼭 그럴 필요도 없죠. PC가 가장 안정적이다. 가능하면 이어폰은 적게 사용하고 또 소음이 큰 곳에, 안 그래도 우리 사는 세상에는 기계음,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취도 가득 차 있고 향기도 또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래 소음이 큰 곳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여름 휴가 좀 우리가 쉰다고 하면은 기계 소리 안 나는,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인위적인 소리가 안 들리는 공간에서 좀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사라질 한국어라고 하는 그 외국인 전문가의 말 실현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